자, 우리 시민15 형님들 요새 제가 본편에서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쿼터가 끝나고 이제 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3쿼터 시작하면서부터 중요 시그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장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데 사실은 이 뒷면에서는요 많은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틀레드 본편에서 좀 상세한 내용 다루고 오늘 레이더에서도 조금 내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VP 프리미엄 회원들 전체 회원 가입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캔디데이트가 되시고요. 프리미엄 회원님 캔디데이트가 되시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충족하시면 저희 프리미엄 회원님으로 모십니다. 극소수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회원님들께 좀 중요한 인사이트, 좀 어제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전망 같은 거, 저 인사이트 관점 이런 거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라덴트 네트워크가 디핑계에서 좀 다크호스가 될 것 같은 그라덴트 네트워크 이제 시즌 1이야. 에어드랍 이제 시즌 1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벌써 6개월 전부터 이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플래티넘으로 많이 가야 계셔야 됩니다. 거의 플래티넘에 근접해 있거나 플래티넘으로 이미 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정상적인 스텝입니다. 아니신 분들이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바뀐 거는 없고 바뀐 게 이 수치 이 스테이터스가 바뀐 게 없는 게 오히려 저 입장에서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물 시장이 여전히 리테일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리테일 주도해봤자 사이즈 입장에서는 전혀 그 장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스팟 현물과 선물 둘 다 쿨링장입니다. 식어 있는 장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해시레이트 그냥 뭐 또 시레이트인데요. 해시레이트 뭐 어제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해시레이트 형태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점 나의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한 해시레이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2023을 대충 2023년을 기준으로 보고 싶은데요. 요때부터 해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과 이걸 이후로 좀 나눠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제 이더리움의 2022년 POS 전환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POS로 가버렸고 POW로 남은 이 비트코인의 새 시대 해시레이트의 전례 없는,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기존의 이제 상승률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상승률을 보여왔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들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팔기가 싫어지는 거야. 단가가 안 나오거든. 자기들의 단가는 이 해시레이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가는데 비트도 그에 맞춰줘야지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는 이익을 얻어야 팔잖아. 비트코인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지금 현재 매도 프레셔를 많이 낮춰주고 완화시키고 있는 현재 장세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채굴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우르르 쏟아나오는 장면을 기대할 수가 당분간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UTXO 14년 된 UTXO, 그러니까 14년짜리 UTXO 특집입니다. 오늘 트위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스스로 검색해 보시면 전 트위터에서 지금 가장 난리가 나 있는 부분이 지금 전체 난리가 나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비트코인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 있습니다. 뭐 일반 비건 투자자분들한테도 이게 트렌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애널리틱스 관련한 이제 정보를 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핫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14년 된 UTXO가 움직였다. 그것도 대량으로 움직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2만 개의 BTC, 2만 개의 14년 된 BTC가 움직였어. 이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거 이런 지표로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지표로도 나오고 있고. 10년 이상 있죠. 10년 이상. 이 10년 이상 되면 P2PK라고 해서 P2PK가 잠깐만요. 원로 주소가 P2PK 맞죠? P2PK라고 해서 초 1세대. 지금은 쓰이지도 않습니다. 쓰이지도 않는 비트코인 주소 형식입니다. 0번부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극한의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최소 1번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비트코인 주소 역사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포뮬러 1에서
제가 다뤄드렸을 겁니다. 살짝. 예, 포뮬러 1에서 다뤄드렸습니다. 크립토 포뮬러 1. 비트코인 좀 약간 기초적인 얘기 다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접해보시기 바라고. 요새는 주소가 0번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P2PK 형식의 비트코인 주소인데, 비트코인 초기 중에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의 비트코인 50BTC 보이시죠? UTX 한 개에 요새는 0.000000001BTC가 UTX 한 개 보통 갖고 있거든요. 그 짤짤이들 모여서 1BTC를 구성하거든요, 요새는. 근데 이제 한 개당, UTX 한 개당 50BTC야. 이런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4년 만에 이런 것이 나왔다는 얘기, 무려 14.3년 만에요. 움직였다. 덜덜덜. 예. 0번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0번 주소로 시작하는 지갑은 없습니다. 14년대 이렇게 거대하게 움직였다는 거. 그것도 깔끔하잖아요. UTX가 몇 개 없잖아. 몇 개 없습니다. 한 열 몇 개 되죠. 그게 깔끔하게 움직였다. 덜덜덜. 예. 사람들이 지금 좀 놀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트위터에서 지금 다들 이거를 막 데이터를 까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갑 주소 형식에서 설명드리면 그게 P2PK야. 그러니까 초기 버전. 2009년부터 12년 쪽에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최초로 한 게 2012년 팀 세미나 때 비트코인 테스트넷 돌려가면서 막 이게 뭐냐 이러면서 분석을 했던 겁니다. 팀 세미나 때. 그래서 저도 테스트용 월렛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주소도 0번으로 시작하진 않았어. 그때 만든 주소는 그래도 P2PKH였어. 1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내 주소는 1번이었거든. 0번으로 시작한 주소 움직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팀 세미나 하기 전에 만들어진 초창기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 이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본편에서도 알려드리고, 물론 크립토 레이더 좀 후반부에서도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까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완전 여러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UTX 이거 14년대고 이거 예 이거 분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2012년 전에 거 여기 요때 UTX가 이렇게 관측이 됐다. 이게 무슨 은하계 관측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측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OI 수치 델타가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OI 수치가 계속 다운되면서 시장 참여율이 좀 이렇게 너무 경색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바로 또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주 잠잠하고 고요한 장인데 그 와중에 약간의 OI 수치 반등세가 나와 있다. 어젠가 그젠가 그럴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익스체인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막대한 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꽤 큰 양이긴 하죠.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0BTC 보면 덜덜거리잖아. 근데 사실은 이때는 별건 아니었었는데 꽤 많은 돈이긴 하죠. 꽤 많은 돈이긴 해도 우리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 파이가 이렇게 커진 시장에서 뭐 이 매도 물량이 단 한 번에 팔린다고 해도 이 지금 뉴웨이 수치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그 구독자님들 뉴웨이 수치가 웨일 액티브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나온 즉시 받아 먹습니다. 아니면 OTC 거래일 수도 있고요. 이 두의 추적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OTC 거래로 1대1 P2P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익스체인지 통하지 않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다른 데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 물량은 당연히 안 집혀져. 얘가 이제 팔려고 거래소 입금한 순간 이거 이렇게 좀 칩니다 위로. 이게 지금 이게 단위가 20K입니까? 요거 가격 단위고 요거는 이 달러로 얘기한 것 같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소 뭐 보유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익스체인지로 유입량도 다 어느 정도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14년대 UTXO가 갑자기 거래소 입금해서 팔아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OTC 거래라든지 하여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상당히 9,000 비트는 꽤 큰 돈인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인플로나 익스체인지 쪽에 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그것이 뭐 갑자기 매도 압력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게 맞춰드리고 크립토레이더 본편에서 지금 관련한 UTX 관련한 것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것은 또 웨일드 고래가 있긴 있는데 작은 고래 있고 큰 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고래와 큰 고래의 움직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앞으로 좀 어떤 분위기로 전환될지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십시오.